아니 어째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거는 더더욱 알게 됐는데 이 무서운 병이라는 거 꼭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이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최근 연구인데요. 당뇨 환자들이 이 방법대로 했더니 무려 97%의 환자가 호전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뇨 환자들의 97%가 좋아졌다면 뭐 거의 다 효과를 그러니까. 본다는 건데 어떤 방법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정말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의 97%의 증상이 호전을 이뤄낸 네. 자, 그 방법 오늘의 주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죽음을 부르는 고혈당, 당뇨병 막는 저탄 식사법입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마약 중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 오영실 씨 식단은 이걸 이렇게 드신다고요? 밥을 줄이잖아요. 간도 그렇고 엄청 세지 않아요. 무려 어? 100배인데? 빼네. 하루에 최대 4공기까지 분량의 탄수화물, 밥만 4공기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당장 밥으로 바꾸는데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봐봐.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진짜 내려갔죠?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죠? 저탄수화물 맞나요? 그렇죠. 네, 이 저탄 식사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당뇨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해서 3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97%의 환자가 이 혈당이 좀 호전이 되는 결과를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51%는 당화혈색소도 정상, 그리고 3개월 동안 혈당도 정상 수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당뇨가 거의 치료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죠. 어쨌든 저도 방법은 좀 알아요. 밥을 따뜻한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뭐 8시간 후에 먹으래. 아, 그래요? 그렇게 맛도 없는 밥을 먹으면서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이며 한국인은 또 밥심인데 그렇죠. 밥을 이만큼 먹으라면 그것도 내가 끌어오르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까? 그렇죠. 네, 밥을 완전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3대 영양소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니까 꼭 필요하기는 한데 탄수화물을 갑자기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지방을 갖다가 영양소로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케톤이라는 건데 우리 몸을 좀 산성화 만들어서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탄수화물 안 먹는 당뇨 환자인데 나 잘하고 있는데 위가 하나도 안 움직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지럽고 하는 혼수 상태로 넘어갈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탄수화물은 꼭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저탄수화물 식사법을 하려면 탄수화물을 좀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영양 지침을 보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총 열량 중에서 탄수화물은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단백질은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지방은 20에서 25%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사실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열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인, 우리나라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자는 하루에 2200kcal 정도를 섭취해야 하고 여자는 1700kcal 정도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여기에서 그럼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하면 성인 남자라면 하루에 최대 4공기까지 분량의 탄수화물, 그리고 여성이라면 최대 3공기 분량의 탄수화물까지는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4공기 이상 먹는 분이 거의 없지 않아요? 공깃밥 하나 추가. 그렇죠. 뭐 그 정도의 분량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저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이거 그러니까 저희 괜찮은 겁니까, 아, 선생님?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도 얘기했지만 밥만 4공기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과일 그러면은 그냥 뭐 미네랄 비타민만 있을 그쵸. 거잖아요. 거기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어? 채소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준비를 직접 부탁드린 게
지금 있습니다. 제이슨 씨하고 네. 오영실 씨하고 실제 드시는 식단을 한번 가져와 달라고 했거든요. 두 분 준비가 됐죠? 네. 아, 그럼요.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실제로 먹는 식단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저는 사실 간도 그렇고 엄청 세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골 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 소금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먹거든요. 근데 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간도 좀 있고 해서 좀 이게 좀 의견이 좀 분분하죠. 자, 오영실 씨 식단은 이걸 이렇게 드신다고요? 저는 밥을 줄이잖아요. 밥이 없어요. 근데 밥이 없어요. 다른 게 많아요. 고구마 이 정도는 먹지 네, 않나? 먹지 뭐. 식이섬유에 괜찮죠. 꼭 연예인들도 다이어트하면 고구마 들어가더라고요. 고구마는 좋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채소는 0칼로리라고 맨날 아. 무제한으로 먹으라는 소리를 예, 예. 들었어요. 그래. 채소가 여기 또 많아서. 이거는 진짜 어디 가면 건강 식단으로 주는 그런 메뉴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 보이긴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건강에 좀 신경 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챙겨 먹을 만한 그런 메뉴들이란 그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식단 중에서 과연 탄수화물이 더 많은 식단은 어떤 식단일까요? 당연히 제이슨 씨죠. 밥한국이 있잖아요. 먹어야지. 밥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와 밥 한 공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밥상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을 꼼꼼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제이슨. 제이슨 씨 밥상에는요, 탄수화물이 약 71.72g. 아우 조금밖에 없네. 의외인데요. 밥 한 공기. 반면에 오영실 씨 밥상은요, 예. 이거는 진짜 어디 가면 건강 식단으로 주는 그런 메뉴예요. 무려 109배인데? 109배인데? 배네.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많은 양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이거 머슬들에다가 네. 이 정도도 안 먹나? 선생님,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오영실 씨 밥상에 있는 저 이제 메뉴들이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강낭콩 같은 경우는 네. 100g당 거의 3분의 1 정도가 탄수화물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단백질은 별로 없구나. 우선 찐 고구마의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은 약 32.47g. 그다음에 찐 옥수수 같은 경우는 100g당 탄수화물이 29.1g. 그리고 복병인데요. 이 강낭콩 같은 경우가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이 무려 31.9g이나 됩니다. 그 외적으로 보면 당근이나 우리가 네. 미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 초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초장에. 네, 그 초장 50g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탄수화물이 한 26.9g. 많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들어있네. 합산을 아, 해보니까 제이슨 씨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거죠.